자, 그리고 화제를 바꿔서 오늘 또 주목받았던 만남이 있었습니다.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찬 회동을 했는데요. 당 통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.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? 들어보겠습니다. 물밑대화를 하시라. 물밑대화를 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처한 처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, 그리고 총선을 우리가 적극 통합과 안정이, 그리고 또 혁신이라는 이런 게 어우러져야만 그래야 좋은 결과가 온다. 절대로 선거는 그냥 안쪽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쉽게 가게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. 정치 경험상 그러냐. 이재명 당대표께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더 수렴해 나가겠다,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.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서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. 그래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길로 함께 간다는 입장이다,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예, 들으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나라, 김 전 총리가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.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에 3총리의 또 한 축, 정세균 전 총리와도 만날 예정이잖아요. 네.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날 날짜를 잡을까요? 잡겠죠. 지금 저번에도 한번 이낙연 전 대표에게 만나자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. 이재명 대표께서.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일단은 좀 약간의 거부의 의사를 밝혔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부겸 총리, 정세균 전 총리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요. 이분들이 또 어떤 가교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? 같은 또 새 총리시기 때문에. 예. 그런 의미에서 만남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. 이 두 분들 만나고 나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보면은 메시지의 의미가 큽니다.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께서 하셨던 말대로 총선이라는 게 통합 안정 그리고 또 혁신이라는 게 어우러져만 가능하다. 그러니까 내년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분열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. 딱 단순하게.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, 저는 이 말은 되게 말하자면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그러시면 승리를 위해서 당의 단합과 이런 걸 위해서 산이든 강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.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, 어떤 반대도, 어떤 비판도, 작은 차이도 다 극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마음 채비를 갖추고 있다.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. 예, 이번 이 두 인물의 만남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반응이 나왔어요. 좀 실망스럽다, 좀 냉랭한데요. 이게 연말까지 시간을 좀 주겠다, 이게 여전 좀 유효하다고 상대 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건데, 이재명 대표가 계속 변죽만 올리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정세균 총리, 김부겸 총리 만나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키는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상황과는 완벽하게 상관없는 내용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.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턱이 없는 거일 테고요.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거는 본인 스스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겠죠. 예, YTN 여론조사도 이와 관련해서 또 국민들에게 물어봤는데요.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50%, 민주당 지지층은 특히 84%가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이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. 우상호 의원은 이게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가 최초의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가 조금씩 좀 옅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속도 조절 들어간 거 아니냐, 우상호 의원. 하지만 할 것 같다. 그런데 이낙연 신당 합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의원이 한 명도 없다고 말했는데, 네.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일단 이제 속도 조절 맞습니다. 톤 조절도 맞고요.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정치라는 게 명분이 필요한데요. 이 명분은 이만큼 있는데 지금 이 메시지 크기가 이렇게 높아요. 예. 그러니까 명분은 없는데 메시지만 높으니까 누가 따라가겠습니까? 그러니까 명분과 메시지가 같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가야 그 누구에게도 어떤 공감이라든지 어떤 또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제가 봐서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좀 메시지 톤이 많이 급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조절하고 있다고 보지만 궁극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결국에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
민주당이 분열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 총선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면 그 책임을 본인이 지셔야 돼요. 그러면은 본인이 정치를 포기하지 않고 대권을 꿈꾸신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나중에 싣겠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는 이 시간을 민주당에 통보하는 것도 좋지만 또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혁신 부분과 또 절충안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그런 모습들. 그다음에 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도요. 너무 뭐 연판장을 돌리고 나가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. 그래도 당의 선배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,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모습이 아닐까.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여야 모두 아주 큰 숙제를 안고 연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. 나이트파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,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